촌철살인의 언중 유골 유언비어는 팩트체크 말 달리자 마이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의도 마사회. 여야 최고의 스피커 둘이 뭉쳤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두화 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두화입니다. 네, 사전투표가 이틀 남았어요. 마지막 승부수 이게 펼쳐야 할 텐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가 2, 3% 뒤진다. 라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님이 후보 다음으로는 정부가 많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보다 보수적으로 생각하시지 저희를 과대평가해 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우세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도 있고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대선은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박빙을 넘어서 초박빙의 선거로 치닫고 있다. 요새는 초박빙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숫자보다는 추세가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의 추세가 우상향 곡선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네. 조만간에 아마 골든 크로스가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거의 본질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네. 선거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리해서 일할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 잘할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열과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구도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했는데 지금 흐름은 약간 민주당이 조금 흐름이 좋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요. 두 분의 희망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둘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요. 근데 왜냐하면요. 네. 지금 사실 여론조사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1월에 나온 여론조사 그리고 1월에는 분위기가 그랬지만 2월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 중에 다 오차범위 내에도 있고 오차범위 밖도 있지만 우리가 불리한 윤석열 후보가 뒤지는 여론조사는 진짜 수십 개 수백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지 대부분 우세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가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3월 4일 5일인데 오늘 3월 2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아마 내일까지 발표가 많이 될 거예요. 3월 3일 이후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못 하니까요. 근데 대부분 여론조사가 저희가 우위에 있는 거고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오르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오르고 있는 게 양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오르고 있는 추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지지율보다 열세인 건 없습니다. 지금 다 우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마지막까지 다 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선거를 5번을 치렀습니다. 저희들은 사람하고 악수를 해보면 그 악수하는 찰나의 순간에 그 상대방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세한 근육의 흔들림도 잡아내는 사람입니다. 얼굴 근육의 미세한 흔들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은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지금 서로 유리하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아주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이 구도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묻지마 정권 교체 이거 안 된다. 묻지마 정권 연장 이것도 안 된다. 그건 뭐냐. 결국은 정권 교체든 정권 연장이든 결국은 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총체적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일할 사람, 일 잘할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위기관리 총사령관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위기 관리 해결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한 말씀만요. 네, 저는 사실 이회창 후보의 대선 캠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대선을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많이 치르셨겠지만 저도 대선을 많이 치렀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로 경제 성장률을 이재명 지사가 재직할 때를 보면 그 전에 2014년부터 2017년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최저 4.5%에서 최고 6.6% 성장률이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고 2018년에는 6.6%에서 6%로 내려갑니다. 2019년엔 그 전에 한 번도 2014년부터 한 번도 없었던 2.3%로 내려가고요. 2020년에는 0.3%로 경기도 경제 성장률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성남시장 때 그 공약 이행률 갖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성남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그 시장 공약 이행률이 잘못된 거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63%인데 90% 이상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고발도 했었습니다. 이 네. 말씀.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데 여기가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갖고 오셨다는 얘기. 오늘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최영두 의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지금 구도는 국민의힘이 유리했는데 추세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보탠 겁니다. 다 하나 더. 자, 그렇다면 지도자감에 대해서 지도자감이라고 하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이두하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비전은 뭡니까? 언제 보여주시나요? 윤효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저희 공약은 지금 홈페이지랑 뭐 쇼츠 그다음에 공보물에도 다 자세히 다 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공급 위주 정책을 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정책도 자세히 나와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를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약은 뭐 모든 게 다 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비전은 또 어떤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이 선대본 대변인 되기 전에 이제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 대변인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 직속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는 탈진보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는 좀 저어되는 분들이 다 모여 계세요. 근데 이분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모이셔서 저희는 정말 이 탈진보 세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비전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진작부터 같이 발걸음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약은 정치자 여러분께서 좀 꼼꼼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요. 방금 전에 이 김동연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끈을 묶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하 대변인? 좀 전에 오셨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 기재부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전화도 막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뭐 근데 친분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근데 뭐 운동화 끈을 이제 묶으실 수는 있고 열심히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겠죠. 근데 별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달에 유튜브에 나오셔서 부동산 정책, 법인세 인상, 뭐 최저임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청와대랑 입장이 달라서 고성이 오간 적이 여러 번이다. 그래서 내가 미쳤냐 뭐 이런 얘기를 이 김동연 후보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거의 사회주의 국가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갈라서겠다는 얘기신지 그리고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시고 지금은 정치 교체만 얘기하시는데 정치 교체 부분도 국민들은 정권 교체가 정치 교체라고 이해할 거다. 지금 새로운 물결당 만드셔서 후보로 나오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단일화는 안 하고 당은 유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26일 날 민주당은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생중계 조인식을 생중계하셔서 1월 달에 아마 합당이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요. 다당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면 그거 합당은 왜 하셨습니까? 한 달, 두 달 전에. 그러니까 다원제 그다음에 다당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를 알 수가 없다. 신뢰를 담보할 수 없고 진정성이 없는데 김동연 후보는 뭘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두하 대변인,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거대 양당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죠? 예, 저희는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선거 며칠 앞두고 저렇게 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다. 그 행보는 2달 전, 1달 전의 행보를 봐도 진정성이 없다는 진정성이 게 없다. 확인이 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사실은 상대방을 향한 인신공격, 조롱주기, 모욕주기 이렇게 시끄럽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렬이 됐죠.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는 이 가치와 노선, 명분, 대의명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감동이 있죠. 시끌시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후보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이 김동연 후보께서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겠다 이런 이제 단일화를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께서는 지금 14분의 대선 후보 중에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후보죠. 그리고 김동연 후보께서 꿈꿨던 나라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가 차고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가 차고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그 출발점은 정치 교체다. 이 말씀을 늘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지마 정권 교체한다고 코로나19가 없어집니까? 경제가 살아납니까? 민생이 살아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다음에 정권 연장한다고 코로나19가 없어집니까? 경제 민생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민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 국민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정치 교체고 정치 혁신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진영과 보수와 진보 야당 여당을 떠나 가지고 진영을 넘어선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 총체적 난국을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대의명분의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인 단일화 과정이었고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 후보가 직접 나서 가지고 단일화의 뒷이야기까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낱낱이 다 공개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말하자면 모욕주기의 끝판을 보여준 그런 단일화 과정과는 확연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경제가 위기에 왔다는 말씀 계속하세요. 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시나 본데 그 경제부총리가 김동연 부총리였습니다.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기에 아니, 제가 강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 조금 대통령 전에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왔다 가죠. 이두하 대변인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그 주진우 우리 DJ께서 말하라고만 할 때 말씀드렸어요. 아까 네. 예, 경기도지사 경제 성장률 얼마나 낮은지 0.3%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전에 정치개혁 얘기하시면서 지금 나왔던 이 뭐 여러 가지 다당제 개혁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연합정부 얘기도 그때도 하셨어요. 보수진영 인사까지 다 끌어안아서 이 부분 인사에 조치하겠다. 일당 180석 갖고 계시면서 하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도 못했는데 또 하겠다고 할 때 이걸 얼마나 믿어줘야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 알 수가 없고요. 조원진 대표한테도 정책연대 하자고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 거셨다고 하던데요. 조원진 대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선 출마 이유가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탄핵 무효. 그리고 명예회복, 그리고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같이 하자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단일화, 묻지마 단일화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설명하신 건 여러 국민들이 후보도 전화번호가 공개돼서 윤석열 후보한테 너무너무 문자랑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를 한 거고 모욕 주기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여태 뭐 했냐 이런 비판은 좀 민주당에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총체적 위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네. 마치 이제 이두하 대변인께서 아는 위기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드린 위기라는 것은 우리 문명이 맞이하고 있는 문명사적 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총체적 위기로 표현을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화석연료 시대가 끝이 납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전의 시대를 넘어서서 각자 도생의 국익 중심의 각자 도생의 외교가 펼쳐지다가 지금은 또다시 신냉전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 대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런 걸로 규율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구조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적이고도 문명사적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 통합정부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니요. 근데 문명사적 위기가 5년 만에 왔겠습니까? 문명사적 위기는 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화석연료 문제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이 정치개혁 문제도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도 정개특위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면 이 부분이 자정작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등용해서 골고루 등용해서 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드리고요 해서 끝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이제 입만 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를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요구하시는 국민들 몇 분 모셔다가 우리가 FGI 있지 않습니까? 심청 면접을 해보면 사실은 정치적 수사로서 정권교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정권교체의 본질은 뭐냐면 정치교체입니다.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세상 변하지 않는다. 이놈의 정치권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한탄, 한숨 이런 것이 정치적 수사로서 정권교체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 현안, 예산 이것도 정쟁으로 만들어버리고 국익과 관련된 현안들조차도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정쟁이 돼버리는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 정쟁 이런 것을 바로 바꿔야 된다. 이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정권교체의 본질은 정치교체이자 정치혁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끝내야 되는데 10분 더 할까요? 2부에서? 하고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상관없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10분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도아 대변인. 지금 5년 동안 저희가 뭘 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탈원전 얘기하시다가 지금 그래서 다 중지시켜놓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 60년 기저전력의 기본으로 원전을 삼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그리고 전기 요금은 올해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치 교체, 정치 혁신 하시겠다고 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에 586 용태, 윤미향 의원 제명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법안도 필요 없고 의총 결의도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전혀 안 하셨잖아요.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이어갑니다. 쉬는 시간에도 저희는 토론하고 있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5살 예준이가 이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예준이와 엄마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의 말과 행동은 예준이 엄마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예준이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정서적인 불안감이 커서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예준이. 엄마는 악을 쓰며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감정 표현을 하는 예준이를 안고 참 많은 치료센터에 돌아다녔습니다. 엄마의 노력 덕분일까요? 다행히 예준이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혼을 선택하고 예준이와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앞날이 눈부신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영상 8도, 부산 13도, 강릉은 14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른 지역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서울이 0도, 대전, 대구가 영하 1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낮에는 서울, 강릉이 영상 10도, 대전 14도, 광주는 16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등 체온 유지 잘 해주시고요. 공기는 오늘 전국이 깨끗한데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모레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건조경보 내려져 있고 산불경보는 전국이 경계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심각의 바로 아랫 단계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제 오늘 합천과 대구의 산불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요. 오늘 부산에도 산불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기가 메말라 있는 데다 내일 오전까지 영동과 경상권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낮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상 6.1도, 습도는 53%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범죄 수사 경력 자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동시에 확인하려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화상면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러시아군에 조속한 철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윤석열 후보도 들어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후보 의지와 관련 없이 초대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법원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유출 정황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 피고인 측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전재수 이두와 전재수의 마사회는 이어가겠습니다. 0107님, 국민의힘에서는요, 미래 비전을 주변인이나 홈페이지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후보 본인의 이해도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글쎄요라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보가 비전을 얘기하는 모습 듣고 싶어 한다는 분 많습니다. 3287님, 국민의힘은 제발 비난 말고 비전을 얘기하세요 얘기하는데, 3765님, 국민의힘은 투표 당일 전날까지 정권 비판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얘기하실 건가요? 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할 거 공약 많잖아요. 공약 좀 보니까 우리 못 보니까 이럴 때 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전재수 의원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얘기하겠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또. 근데 우리가 이것은 김동연 그 후보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87년 체제
정치권에만 오면 좋은 정책 예산 뭐 이 법안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서는 문명사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정책의 출처라든지 정책의 원산지 따지지 않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정말로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드는 것 외에는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치 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듯이 정권 교체로 모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코로나가 해결되고 경제, 민생 다 해결이 된다면 정권 교체가 선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권 연장이 코로나19 경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정권 연장,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 근원적 본질 이것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 답이 바로 정치 교체다. 국민통합정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도화. 예. 지금 사실 그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180석을 동원할 수 있는 일당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21대 국회 들어서서 일당 되고 여당입니다.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그렇게 갖고 있으셨는데 뭘 하셨나요? 뭐 얼마나 살기 좋아졌나. 가장 유리한 여건이었어요. 정치 교체를 하든 민생을 살리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당에서 뭘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와서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여당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180석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들이 180석이고요. 여당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구조 깨겠다고 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에 586 용태 얘기하셨는데 586이 기득권이 됐다는 걸 송영길 대표 본인 586이 인정하셨죠. 그런데 누가 동의해주고 있고 누가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정치 교체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줍니까? 이건 입법도 안 해도 되고요. 의총에서 결의를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불출마 선언하면 됩니다. 의원들이. 자, 그렇다면,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꼭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도 얘기. 자,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 뭘 하겠다. 이두화 대변인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생 살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요. 모든 거를 제대로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게 100석 가지고 됩니까? 100석 가지고. 아니 100석 가지고 되냐고. 100석 갖고 안 되는데 180석 갖고는 왜 못 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아니 한 가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부터 저 안 부르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 꼭 하고 안 부르더라도 안 부름을 당하려고요. 이제 선거 끝날 때쯤 됐으니까 이제 선거가 코앞에 왔어요.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꼭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여론조사를 아까 우상호 의원 발언을 봐도 2, 3% 우리가 이긴다는 게 명확하고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그 DJ께서 우리가 10% 이기고 있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와서 문자를 읽어주시면 항상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긍정적인 게 없으셔서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여기 오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런가 아니면 이게 우리 여론조사하고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추세잖아요. 전체 그 모집단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왜 유난히 좀 전에 3개 문자 읽어주셨는데 다 우리한테 비판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론에서 막 뒤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두화 의원님 그거는 그 진행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니 공정성을 갖춰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아니 3개 다 우리한테 비판적인 건 맞았고요. 아니 그 종편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진행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어요. 전재수 의원과 그리고 이두화 대변인과 함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다른 질문을 어떤 걸 할 거냐 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정치자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중에 그 문자만 지금 했습니다. 제가 공정하게 공정하게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두화 대변인하고 제가 몇 차례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쭉 뽑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전체 발언량이 제가 이두화 대변인의 어떤 경우는 절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진행자인데 왜 발언 시간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분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진행자분에 대한 예의는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에 대한 예의는 좀 여기서 지켜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다 존중은 하고 그 부분 의견을 저희가 다 수용할 테지만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 여쭤본 거 궁금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제가 발언이 많은 거는 제 말이 빨라서라고 지난번에 우리 아니요.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제가 이두하 대변인한테는 그 발언 충분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할게요. 오늘은요. 네, 이두하 대변인 그리고 전재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